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오늘 제가 시사만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시사만평보다 팩트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가 좀 제대로 준비가 오늘은 조금 제 마음에는 된 것 같네라고 생각하면 좀 흡족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부터 전해드려야지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시사만평이 오늘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저의 느낌에는 좀 새로운 터치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많은 것들을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팩트 체크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면은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그냥 넘기시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아이템에 여러분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내지는 자세히라도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만평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지만 조 바이든 당선자가 어제로서 선거인단 표까지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이 55표인데 어제가 이제 확실하게 인준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55표까지 보태서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어제까지 인증을 받은 주정부에서 그런 선거인단표가 279표이기 때문에 270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7일,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이 2월 7일 화요일 맞죠? 뉴욕이 이제 선거인단이 29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밖에 한 서너 개의 주가 그 다음날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306대 232로 트럼프 대통령이 2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바이든 당선자가 더 앞으로 다가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팩트 체크를 크게는 세 가지 아이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조지아주에서 발견이 됐다는 이제 감시 카메라를 통한 뭔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개표원들이 조작을 했는가,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그 비디오를 팩트 체크해 줄 수 있는 담당자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나는 관심도 없는데 새로운 뉴스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분들 무슨 카카오톡이나 많은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러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좀 찜찜함이 남잖아요. 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찜찜할 것 같아서 제가 설령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아니지 하고 사실을 마음에 묻어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12월 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대통령의 변호팀이 공화당 정치인과 함께 일종의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비디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폴튼 카운티라는 조지아주의 카운티에서 민주당이 표를 훔쳤다라고 하면서 딱 90초짜리입니다. 이 감시 카메라에 잡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나레이션이 여자의 음성으로 나옵니다. 4개로 섹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것을 리트윗 같은 것을 했고요. 수트케이스가 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여행 가방에 테이블, 개표하는 그 테이블 아래에 여행 가방이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 그 개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슈퍼바이저가 이제 사람들 나가라 하고는 누군가가 4명이 그 뒤에서 계속 남아서 개표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가 바이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졌다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팀 트럼프하고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행용 가방에 투표용지가 많이 들어있었다. 책상 아래서 불법으로 계산됐다. 그리고 업저버들도 다 나가라고 한 뒤에 한 2시간 동안 표를 얼마나 계산을 했을까? 마진을 넘어서다.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마진을 넘어서까지 여기서 표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선 여행용 가방, 주의 선거 관계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최근에 유튜브를 하느라고 제가 todayyus.com을 인터넷 관리를 잘 하지 않았는데 보고 방송을 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 것들이 수십 종류의 뭐 주정부 자료, 언론 자료들입니다. 해서 전부 todayyus.com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우선 여행용 가방이라고 말한 것은 여행용 가방이 아닙니다. 루디 줄리아니 팀에서는 여행용 가방이라고 했지만 그게 표준 투표용지 컨테이너라고도 부르고 표준 투표용지 빈, 통이라고도 부르죠. 여행용 가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언론과 모니터 요원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뭐 어디 물이 새니까 다 나가라고 했다. 그런 말은 루디 줄리아니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태진 거죠.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언론과 모니터 요원도 다 나가라고 했고 이랬다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총무처 장관실과 여러 그 투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 두 그룹이 항상 개표를 할 때는 있습니다. 컬러, 봉지를 이제 뜯어서 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기 직전까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카운터는 계산을 하는 사람, 커터와 카운터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운터들이 이렇게 스캐너가 스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그 슈퍼바이저가 오늘은 끝났다. 커터가 일을 먼저 끝낼 수 있잖아요. 커터가 봉지를 다 뜯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일이 끝났네. 이렇게 한 슈퍼바이저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섬주섬 이제 짐을 챙겨서 밤이었어요. 그때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스캐너도 계산을 하는 사람도 카운터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재자표 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이 스캐너에 계산을 하는 사람들 카운터의 슈퍼바이저가 아니야 이 그 스캐너들은 카운터들은 오늘 할 일이 더 있어. 그러니까 이미 떠날 사람은 떠나고 미디어와 모니터 요원 가운데서도 떠날 사람은 떠났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났는데 계산을 계속 이제 밤을 새고 했으니까는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꼭 조지아 법은 모든 그 말하자면 외부 업저버 관찰자도요. 일부 모니터 요원이 나갔다고 해서 모니터 요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계산을 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 제3의 모니터 요원, 업저버들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간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선거 관계 당국의 공화당, 민주당, 업저버, 모니터 요원이라고 할까요? 그 모니터 요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와 이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따로 감시를 하는 관찰자, 업저버들이 잠시 나갔었는데 그때에도 선거 관리 당국에서 배정을 한 그런 그 모니터 요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과 언론에 나가라고 한 적이 없었고 끝났다 하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비디오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 30초 90초만 비디오를 했는데 모든 이 개표 과정은
전부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비디오를 보면은 새로운 박스들은 없었다. 말하자면 봉투를 여는 커터와 스캐너 구분이 두 그룹으로 돼 있는데 봉투를 여는 그 커터가 먼저 다 열었잖아요. 열고 나갈 사람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새로 그 개봉을 한 박스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 90초짜리의 그 비디오는 어떤 한 부분을 가져다 놓고 저거 봐라, 저기서 꺼내서 저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일부 언론 미디어와 일부 업저버가 관찰자가 나간 뒤에 새로 박스를 개봉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 박스도 여행 가방이 아니라 표준 투표 용지를 넣는 컨테이너 박스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우리는 그 스캐닝하는, 카운팅하는, 세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야지 돼 하니까 남아서 이제 밤새 그 일을 했고, 모니터 요원들도 또 중간에 또 나가서 뭐 휴식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런 그 공식적인 발표가 선거 모니터 요원도 있었다는 것이 주 총무처 장관 그리고 또 이제 조사관들도 항상 거기에 입회해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얘기하는 업저버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업저버를 관찰자를 안 두는데 새로 두자는 게 아니라 원래의 선거 당국에서의 관찰자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추가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지아주의 선거 요원 그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공화당이에요. 가브리엘 스토링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분명하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어디 물이 새니까 다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그냥 잠시의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다루지도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그래서 다루지도 않았다가 많은 한국 분들은 또 한국 쪽에서 오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기 때문에 정규 방송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팩트 체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줄리아니 측의 주장을 가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홀 비디오가 전체적인 비디오가 있으니까는요. 해서 또 이 1분 30초에도 사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거기 보이는 것도 여행용 가방이 아니고 선거 컨테이너고 다 작은 화면 4개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여성이 그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젠틀맨 저 빨간색 젠틀맨 저 사람이 저걸 옮기는데 저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는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같은 데서 라이브로 커버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맥스 같은 데도 선거 끝나고 나서 가짜를 하도 많이 방영을 하니까 선거 끝난 지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청률이 20%가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해가 되는 거죠. 예전에 처음에 그 팍스 TV가 처음에 나올 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요즘도 팍스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가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 있다니까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러나 팍스가 성장하면서 점점 이 저널리즘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균형을 좀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선거 직후부터의 그 팍스는 루퍼트 머덕이라는 소유주가 이미 선거 직전부터 바이든이 당선될 것을 예감을 했었기 때문에인지 더 많이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는 터거 칼슨이나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등살에 쫓겨나고 말았지만 그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 밖에 여러 명들은 여러 다른 그 저널리스트들은요.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은 아직도 팍스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데도 워낙에 인기 있는 사람들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파워가 막강하니까 눌리고는 있지만 팍스는 그래도 진짜 뉴스에 이런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만큼 팍스는 이제 컸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뉴스맥스 같은 데는 아직 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모으자 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불량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당장 자극적이니까
입에 쏙 당기니까 나만 이런 거 먹을 수 있는가 하고 몸 나빠지는 줄 모르고 정신건강 나빠지는 줄 모르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todayyus.com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라이브가 있잖아요. 풀튼 카운티의 그 선거 개표하는 그런 과정의 비디오, 무슨 뭐 조지아의 공영방송국이 있죠. 거기서의 팩트 체크, 그 밖에 영국의 인디펜던트, 뉴스맥스 것도 물론 올려놨어요. 페이스북 포스트, 총무처 장관, 선거관계위원회, 풀튼 카운티의 트위터,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고 가짜로 판명이 났는데도 여전히 믿고 계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누가 뭐라고 하던 그것은 그것으로 끝. 점 찍는 겁니다. period 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 이것도 아직도 얘기를 하시고 또 많은 또 오늘의 미국의 그 청취자분께서 오랜 동안 저의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만 들어주신 분들께서 제가 비디오를 시작한 지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오디오로만 들었던 그런 분들께서 이메일로 저에게 이것도 봐라 이것도 봐라 막 알려주시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보지도 않아요. 제목만 봐도 어떠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무지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진지하고 신중하고 하신 분들도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보면은 큰일이다 싶은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게 진실이야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많은 링크를 제가 육군 대변인의 발표, 육군에서 관련된 건데 육군 대변인의 발표, CIA 대변인의 발표, CIA와 관련된 것이니까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육군 특수군이 델타 포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본사 건물에 가서 CIA 요원과 교전을 벌여서 몇 명이 숨지고 왜 그랬느냐? 부정선거 때문이다. CIA가 바이든을 당선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작전에 관한 데이터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11월 초부터 사실은 음모론이 있었는데 한번 딱 들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런 걸 계속 팔로우업을 하겠어 저는 생각을 했죠.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언론이 장사가 되니까 그 당시에 팍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CNN도 마찬가지예요. 시청률이 쫙쫙 올라가니까 그걸 다 방영을 해줬고 그야말로 프리로 광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또 지키겠다고 11월 초부터 터지고 있는 이 음모론이 오리지널 버전은 픽션이라고 많은 주요한 매체가 얘기를 하면 그 주요한 매체가 또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송해요. 제대로 못 들었. 이 주요한 매체들은 그래서 결과를 주요한 매체들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주요한 매체들은 전부 뉴스원과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곳은 그 뉴스원이나 그 뉴스원의 뉴스가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증명을 해줄 만한 주체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AP통신이나 되니까 육군 대변인에게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말하시오. CIA 대변인에게 그렇게 말하시오 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루터넌 제너럴 토마스 맥너니라는 분. 이분은 94년도에 공군을 은퇴하신 분이에요. 94년도에 은퇴하셨으니까 나이가 많이 되셨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공도 많이 세운 분이에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는데 어쩐 일인지 이분이 공군에 들어가셨고요. 공군에 들어가셔서 베트남전에도 갔고 일단 그 별 셋이잖아요. 루터넌 그 제너럴이니까 베트남전에서도 뭐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을 하고도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이 탈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94년도에 은퇴를 했으면 은퇴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 뒤에 16년 동안은 군에서
높은 계급에 있다가 은퇴하면 보통 컨설팅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방송 출연인데 이분은 팍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군사 분석을 한다 뭐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임기 1년을 지내고 2년째에 팍스가 해고를 시켰습니다. 팍스가 해고를 시켰을 때는 오죽하면 해고를 시켰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방송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팍스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존 맥케인, 숨진 상원 의원에 대해서 거짓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베트남전에 가서 고문받고 아버지가 그쪽에 뭐 사령관이고 했는데도 뭐 너 풀어줄게 뭐 이 전향서만 써 했는데도 포로는 잡혀온 순서대로 풀려나는 거야. 그리고는 거의 6년을 고문을 당하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그 존 맥케인에 대해서 거짓을 뿌렸기 때문에 팍스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와 관련돼서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밀리터리 타임즈라고 군에 관해서 아주 좋은 정보의 뉴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그 밀리터리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음모론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디에 나와서 얘기를 했냐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데도 안 나오는 그냥 온라인 매체예요. 그 월드뷰 위크엔드라고 해서 뭐 며칠 전에는 마이클 플린도 사면받은 뒤에 나왔던데요. 이 월드뷰 위크엔드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 육군 특수부대가 이제 작전을 해서 뭐 그 CIA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본부의 5개 주 아니면 6개 주에 관한 부정 선거에 관한 데이터가 거기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스페인을 통해서 독일로 옮겼는데 그것을 가지러 갔었다 해서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다가 어쩌면 증명할 수는 없다. 아, 나도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는 싶어. 방금 들어온 소식이야.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군이 사망했어. 작전 도중.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음성 안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를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진행자가 뭐 H자 이름 들어가는 진행자인데요. 그 진행자가 이렇게 듣다가 그래? 아닌 것 같다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패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루터널 제너럴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본인의 주장에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변호팀에 뭐 살짝 있다가 또 빠져나온 시드니 파웰이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면서 그 305 군 정보 대대를 언급을 했다. 그게 바로 그 육군의 뭐 정보 소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그 군을 믿기 때문에 그 군을 군사작전에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 305 군 그 정보, 인포메이션 그 정보 대대가 텍사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에 어디든가요? 이름도 있는데요. 애리조나, 텍사스가 아니라 애리조나의 포트 후아추카에 있는데 여기는요 무슨 특수군 뭐가 아니라 신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랍니다. 그것도 엔트리 레벨 아주 그 초기 단계에 훈련을 시키는 훈련소로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서 어떤 그 작전 실제의 군사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1990년이면 2000년,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도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그 인터넷 온라인 월드뷰 위크엔드에서 인터뷰하기 전에 텍사스가 지역구인 미국 그 연방 하원 의원인 루 고몰트 이 하원 의원이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AP통신 같은 매체는 워낙에 전통이 있고 하니까 육군에 당장 이제 그 취재를 했죠. 그랬더니 육군 대변인이 일반 육군 대변인과 육군 특수군 대변인이 가짜 주장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05 군 정보대대는 거기가 그렇게 신청 훈련을 하는 곳이고 어떤 작전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도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이 퍼지면서 5명의 미 육군 헬리콥터 사고로 숨졌다. 뭐 이집트 평화 유지 임무 수행 도중 뭐 이게 이제 11월 12일이었어요.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또 심지어는요. CIA의 지나 헤스펠 국장이 이번 일로 다쳤거나 숨졌다. 지나 헤스펠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한 CIA 여성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었어요. 트럼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CIA에 또 AP통신이 연락을 했어요. AP통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가 가짜다. CIA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요. 가짜는 가짜일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대변인으로서 CIA 대변인으로서 이런 대변을 하리라고는 정말 이상한 지금 아주 이상한 위치인데 우리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살아있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타임스 앞서 말씀드린 이 밀리터리 타임스도 이 같은 주장을 한 제너럴 토마스 맥너니 씨에게 뭐 얘기를 했지만 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사실 무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매체에서도 그 46분 다 가치를 두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페이스북도 이거 가짜다 뭐 이런 그 정정 같은 것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2일에 46분 동안을 연설을 했습니다. 뭐 프롬프터를 보고 읽은 거겠죠. 뭐 46분이니까 백악관에서 거기에는 거의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담고 있었고 나는 져도 좋다. 그런데 다만 지더라도 이게 정정당당하게 밝혀져야지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합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한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설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그것을 46분은 방영 안 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했겠죠. 그 중요한 연설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매체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 특히 AP통신이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가장 많이 하는 매체 가운데 포함이 되니까요. 트럼프의 most important speech는 그것은 mostly false였다. mostly fals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로라는 것은 반 이상 거의라는 뜻이 많잖아요. false 가짜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하는 주장은 오늘의 미국의 정규 방송 시간에 때때로 말씀을 드렸고 팩트 체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마인드를 여러분들께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예요. 가짜다, 부정선거다, 내가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라는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각 주정부, 카운티, 로컬 정부의 선거 담당 관계자, 공화당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공화당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연방 판사를 포함해서 법원에서 수없이 지금 판결이 거의 99.99%가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업저버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세계에서 선거를 하고 나면은 카터 센터, 관찰단, 어디 관찰단에서 그런 데의 얘기를 더 먼저 가지고 나오지만 미국 선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선거 자체가 워낙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것을 우선으로 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게 인터내셔널 업저버들 말들도 봐야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인터내셔널 관찰자들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가 산더미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증거가 산더미인데 왜 그 산더미라는 증거들을 다 법원으로 안 가져갑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지지층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돈 많이 모았잖아요. 2억 7천만 달러를 모아서 그 2억 7천만 달러의 75%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고 그 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 어떤 목적으로도 여행 경비로도 쓸 수 있는 정치 자금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뭐 비자금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짜 주장을 지금 해서 얻는 성과이기도 하고, 증거가 산더미라고 하면 펜실베니아주에서 하급 법원에서 제3항소법원에서 왜 만장일치로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나옵니까? 그리고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28개 주에서 2003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덴버에도 있고 토론토에도 있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팀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2013년도에 숨졌어요. 우고 차베스는 숨졌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요. 이 회사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고, 그런데 이 회사의 재정 기록이나 회사가 누가 실제적인 오너인가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75.2%의 주인은 누구냐면 뉴욕에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 펌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플 그 스트리트 캐피털에 또 어떤 사람, 캐나다 사람 뭐 12점 몇 퍼센트 갖고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무슨 공산당 돈으로 운영이 되고 중국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투표는 100% 미국 내에서 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소유주인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편 투표가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우편 투표를 하는 나라는 2군데밖에 없어.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4군데 정도는 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밖에도 너무 많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요구하지 않았다. 투표를 할 때, 특히 스윙 스테이트에서 뭐 부재자 투표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그런 주장을 했는데, ID법이라는 게요, 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지 되는 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뭐 한두 번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도요. 그리고 법 자체가 워낙에 연방, 주, 로컬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히나 ID법은 다양해요. 다양해서 예를 들면 군이라든지 해외 거주자가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아이디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을 면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투표 용지를 개표할 때는 아이디를 이 컬러와 스캐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산하는 사람 스캐너가 아이디를 다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장애인이 처음 연방 선거를 할 때는 또 아이디를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해도 되도록 예외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주 선거할 땐 또 아이디를 보여줘야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딱 한 가지 통일된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디법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아이디법이 얼마나 다양한가, VARY, 다양한가 하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그 법을 보십시오.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건,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하겠다, 부재자 투표하겠다 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할 때만 보내주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래 다 달라요. 주마다 너무너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실제의 유권자보다도 투표한 사람이 훨씬 많아. 이것도 하나도 증거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소송 많이 했는데 연방법원에 그 같은 증거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사망자가 엄청 많이 투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에게도 투표용지가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이곳과 정부의 이곳과 이곳이 잘 뭐를 매치를 하지 못해서 기타 등등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를 대신을 해서 누군가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것은 범죄, 크라임입니다.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팩트 체크 하겠는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일에
이 46분 동안 연설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가 todayus.com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유튜브에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렇게 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페이스북, 뭐 그 밖에 많은 미국의 매체들, 그 vote.org의 아이디법에 대해서도, 도미노 그 보팅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여러 매체의 보도, 또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 소속의 사이버 앤 기간 그 구조 안보국의 내용들, 뭐 NPR 방송 등등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 자체가 뉴스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할 뉴스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이게 다 가짜입니다 하고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미국이 이 정도가 됐다 하고,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정규 방송 시간에 다 자세히 모든 것을 전해드릴 테고요. 그렇지 않고 스킵하는 것은 알 필요도 없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을 때는 다시 또 제가 뭐 주말이나 팩트체크 시간에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시사만평, 오늘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시사만평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